네, 가정집 현관문에 누군가 강력 접착제를 발라 놓아서 엄마와 아들이 집안에 갇혔다는 소식 지난주 전해 드렸는데요. 똑같은 일을 당했다는 제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반년 사이 두 차례나 당했는데도 범인 행적은 오리무중이어서 피해자는 결국 이사까지 했습니다. 제보는 와이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인천 가정집에서 발생한 강력 접착제 사건을 뉴스로 접한 이진희 씨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지난 6개월 사이 자신도 같은 일을 두 차례나 당했기 때문입니다. TV 틀자마자 강력 접착제 이게 나오길래 상황을 봤어요. 근데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너무 똑같아가지고 놀래서 똑같은 범인이 아닐까 하고 봤더니 인천이더라고요. 지역이 틀리더라고요. 첫 사건은 지난해 11월 초. 당시 살던 서울 논현동 다세대 주택으로 귀가했는데 초인종과 현관문 잠금 장치에 접착제가 잔뜩 발라져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건물 내부 CCTV가 없어 피해자를 찾을 수 없다며 2달 만에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도어락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누가 정교하게 코팅을 해놓은 것처럼 돼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되게 큰일이었거든요. 불안해서 못 살겠고. 그런데 사건을 이런 식으로 그냥 미제로 2번씩이나. 그로부터 4개월이 흐른 지난 3월 초. 이번에는 외출하려다가 현관문 앞 바닥에 가득 고여있는 강력 접착제를 발견했습니다. 놀란 마음을 부여잡고 다시 신고했지만 역시나 경찰 수사에서 성과는 없었습니다. 한 달 뒤 건물 내부 CCTV가 없어 피해자를 잡기 힘들 것 같다는 문자 한 통만 받았을 뿐입니다. 많은 양의 본드를 바르고 있는 도중에 저하고 맞닥뜨렸으면 저한테 들이붓고 갔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 크게 다쳤거나 아니면 제가 죽지 않는 이상은 이걸 해결해 줄 사람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경찰에서는. 두려움이 커진 이 씨는 결국 집을 옮겼습니다. 이사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잠금장치 틈 사이와 손잡이에는 접착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후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출동한 담당 수사관이 경험이 적어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건물 밖에 달린 CCTV로 넉 달 전 사건과 비교 분석 작업을 벌여 용의자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건물을 드나든 배달기사들의 인적 사항도 확보해 의심할 만한 점이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앞서 YTN이 보도한 인천 가정집 접착제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지난주 중국이 우주정거장의 본체를 지구 저궤도에 올려놨는데요. 이때 사용된 대형 로켓이 조만간 지구로 떨어질 예정입니다. 이 로켓의 무게가 20톤이 넘는데 일부 파편이 지상에 추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9일 중국은 독자적인 우주정거장 건설의 꿈을 실은 대형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창정5B라는 이 로켓은 우주정거장 핵심 모듈을 지구 저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长征5号B遥2运载火箭已将天河核心舱准确送入预定轨道。 임무를 마친 로켓은 아직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 조만간 지구로 재진입해 떨어지게 됩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무게가 21톤이나 되는 이 대형 로켓이 현재 통제 불능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추락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불에 타 사라지겠지만 일부 파편이 지상에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상 추락 지점은 북반구에서는 미국 뉴욕과 중국 베이징, 남반구에서는 칠레와 뉴질랜드 등입니다. 전문가들은 창정 5B 로켓이 오는 10일 전후로 지구에 추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르면 8일, 늦으면 12일에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구 재진입 날짜가 정해지면 낙하 시간과 지점도 더 좁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구의 71%가 바다이기 때문에 해상에 추락할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지상에 떨어질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지역들은 불안한 주말을 맞게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 실종된 고 손정민 씨. 실종 닷새 만인 지난달 30일 손 씨가 숨진 채 발견되자 경찰은 실종 원인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찰은 친구 A 씨가 들고 귀가한 손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강공원 인근 CCTV와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두 사람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 손 씨의 사인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영상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친구 A 씨의 휴대전화는 분실된 상황. 손 씨 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은 A 씨의 휴대전화가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고 한강공원 일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민간 구조사가 휴대전화 한 대를 발견하기도 했지만 경찰이 확인한 결과 소유자가 A 씨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작은 아버지와 함께 손 씨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빈소가 차려진 지 나흘 만입니다. 하지만 손 씨의 아버지는 이제야 찾아온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조문을 거절했습니다. 1시 반에 왔으니까 조문을 받아달라고 하는 자체가 예의가 아니다. 누구래도. 자기가 친구라면은 정민이 죽음이 발견됐을 때 와야 되는데 방송하고 나와서 생색내려고 1시 반에 아무도 없을 때 온 건 이제 더 예의가 아니니까. 손 씨의 실종과 사망에 대한 진상을 밝혀달라는 국민청원은 개시 하루 만에 20만 명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A 씨의 아버지가 한 대형 병원의 의사라는 소문이 퍼지자 해당 병원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근거 없는 루머는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전 강남경찰서장의 아들 혹은 조카라는 소문에 대해서도 경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가수 김흥국 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오토바이가 차를 스치고 갔으며 사고 난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서울 이촌동. 오가는 차량이 많은 아파트 단지 사이 사거리.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오토바이를 몰고 이곳에서 이촌역 방향으로 직진하던 30대 남성 김모 씨는 좌회전에 달려오던 검은색 SUV와 부딪혔습니다. 교차로에 빨간불에 진입해 들어와가지고 상대방하고 저랑 이제 쌍방 신호위반으로다가 이제 좌회전대 직진 이렇게 사고가 난 겁니다. 사고 뒤 인도 쪽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통증이 심한 다리부터 살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위를 둘러보니 SUV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오토바이를 이제 널브러뜨려 놓고서 이제 쭈그려 앉아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앓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까 이제 상대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죠. 뺑소니를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 주변에 CCTV가 달린 상점을 찾아 사라진 차량 번호를 알아냈습니다. 확인 결과 SUV 운전자는 다름 아닌 가수 김흥국 씨였습니다. 김 씨는 이곳 사거리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다가 달려오던 김 씨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정강이가 찢어져 열바늘을 꿰매는 등 전치 3주 부상을 당한 김 씨는 김흥국 씨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김흥국 씨를 뺑소니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고 경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신호위반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김흥국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당시 오토바이가 쓰러지지 않은 채 잠시 멈췄다가 그냥 가기에 조금 스쳤을 뿐 사고는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또 빨간불에 좌회전하며 신호를 어기긴 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도 노란불에 직진한 만큼 서로 과실이 있는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닿는지 안 닿는지 모를 정도로 오토바이도 멀쩡하게 섰다가 멀쩡하게 출발을 했는데 오토바이가 살짝 넘어지기라도 했다면 내려서라도 수습을 하셨겠죠. 교통사고가 났을 땐 도로교통법에 따라 규모가 크든 작든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 해도 구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가 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경미한 사고라도 피해자 구호 조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하는데 운전자가 괜찮겠지 생각하고 임의로 판단하고 그냥 가버리면 뺑소니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겠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사고 당시 김흥국 씨가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거로 파악했습니다. 또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서울 반포 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 이른 아침부터 경찰관 30여 명이 한강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고 있습니다. 한강경찰대 소속 잠수부원들은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숨진 손정민 씨 유류품 등을 찾기 위해 경찰이 수색을 벌이는 겁니다. 강력팀이 내일 저희가 내려왔잖아요. 그때 우리 필요 지역을 살펴볼 계획이에요.
특히 손 씨와 함께 있었던 친구 A 씨의 휴대전화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행적을 밝혀줄 수 있는 실마리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어서입니다. 앞서 지난 4일에 이어 이튿날에도 시신이 발견된 장소 부근에서 인간 구조사가 아이폰을 발견했지만 경찰 확인 결과 2대 모두 친구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 씨 유가족은 한강에서 아이폰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경찰에서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일련번호도 갖고 있으니 습득한 핸드폰은 제가 전부 다 갖다 드릴 거고 사실 다른 분들이 찾아도 저한테 오실 필요도 없거든요. 경찰에 갖다 주시면 돼요. 경찰은 손 씨의 사건 당시 행적을 재구성하는 데도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손 씨가 머물던 비슷한 시간대에 한강공원에 출입한 차량 133대를 확인해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있고 반포 한강공원 일대 CCTV 54대도 일일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YTN 취재 결과 손 씨가 사라진 지점으로 추정되는 반포 한강공원 잠수교 인근에 CCTV 한 대가 있었지만 꺼져 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초구가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 사업을 내걸고 지난해 10월 시범 설치했던 40개 중 하나인데 개인정보 문제로 인해 작동을 멈춘 뒤 수개월간 운용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자객광경을 본다는 그 카메라를 설치했었고 그거는 촬영 목적이 끝났기 때문에 철거하기 직전에 지금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애초에 가동을 안 했어요, 그거는. 이런 가운데 검찰은 손 씨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했다며 진정을 낸 사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손 씨 사인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